공매도 친주주 세력들은 2차 전지를 조금 더 아래로 보고 있지 않나. 대표적인 삼성전자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또 샀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여기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저는 올해 15만 원 넘어간다 봅니다. 이렇게 일수로 이렇게 된 차트가 만들어졌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 약간 수급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수급을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제가 그거를 해야 이게 좀 이게 착 길어지는데 이게 딱 말 끊어지는 자꾸 중간에 끊으니까 제가 좀 불편하네요. 네. 그래도 대입장 선생님의 그 소원이시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이터는 직접 하는 게 예,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예, 네. 스트리트 파이터. 자, 이번 주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어요. 변동성 심하고 그러니까 주가도 상당히 많이 내렸었고요. 그래도 금요일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주말을 편히 쉴 수 있는 또 시간을 만들어 줬는데요. 일단 현재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대만, 일본 이렇게 다른 중국까지 상승하면서 한국만 소외됐는데 오늘 금요일 날 지수가 상승하고 2차 전지 또 개별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반도체가 좀 주도하다가 개인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또 개별 종목에서 상승에 놓음으로써 개인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250포인트 이렇게 하락했는데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좀 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약간 그리고 중국이 많이 하락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오늘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선물을 400억 매도하고 또 오늘 특이하게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3천억 1,700억, 그러니까 4천억, 그 코스피 4천억, 코스닥 한 1,70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종합지수는 2,500 약간 오늘 찍고 내려온 경우인데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또 제가 좀 좋게 보는 것은 그동안에 중국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주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종합 지수가 이제 여기서 지지가 됐다 보고 일단은 그래도 한번 미국 주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 지수가 신고가 나왔다는 것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 신고가 나오는 순간에 쭉 가듯이 미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는 것은 일본이고 다우, 나스닥, S&P 500, 반도체, 니케이,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상해, 심천, 상해 종합, 홍콩, 항생, 자, 이렇게 중국이 상승함으로써 이제는 굉장히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아래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즉, 이제는 한국 지수가 키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오늘 보니까 약간의 원유가 좀 이렇게 올라간 거 상승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여기서 더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금리 부분도 누스와 제로는 항상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네.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상하든 아니면 6월 달에 하든 그것이 시장에서 계속 반영이 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3월 달에 하든 6월 달에 하든 큰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좀 지수가 상승하지 않겠나.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매 상체를 일으키면서 섹터별로 좀 상승이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의 지수를 사는 예. 이 투자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스닥 왜냐하면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오늘 흘러나오는 어떤 반등의 모습을 보니까 2차 전지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앞으로 코스닥 이 레버리지를 차라리 사는 게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코스닥 쪽은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상승하면은 상승폭이 크지만은 혹시 2차 전지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래서 지수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 밑이라면은 한 16,000원 이하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혹시 사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고 이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은 단기간에 만약에 1분기, 2분기 이렇게 2,600, 2,700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현재 종합지수 2,500 밑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좋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현재 개인들도 뭐 좀 애매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손절을 한다든지 여윳돈이 있다면은 이 종목을 좀 약간 편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물론 그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반도체 흐름이 좀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텔이 지금 시간에서 장 시작 전에 지금 한 11%씩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도 2%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 이게 이제 결국 마무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나스닥의 조정이 온다면은 월요일 날 한국 증시 좀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고 현재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또 샀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작년에 18조 정도 매수하고 또 1월 달에서도 계속 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여기 8만 전자 숨고르기 하고 이렇게 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3조 적자든 5조 적자든 매출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보고 하이닉스가 또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하락폭이 좀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 반도체 쪽의 성장성이 또 수출 뭐 얻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AI 쪽에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분기 때 여기를 다 넘어가지 않겠나. 그러면 종합지수도 위로 가고 그렇다면은 다른 섹터에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조정이 오면서 다른 섹터가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또 월화수 이렇게 다른 또 뭐 AI 또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또 전력주 이런 데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아까 우리 좀 이야기가 나온 김에 2차 전지주 이것이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잖아요. 그게 또 상승을 일으키는 어떤 원동력인데 환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니냐 공매도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가 좀 더 여러 날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도 있는데 대입장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뭐 약간 여기서부터 안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2차 전지 제가 공매도는 매일 확인합니다. 근데 보통 공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금요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요일 오후에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이틀 후에 확인이 이틀 후에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것이 한 6조였는데 현재 5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LNF 정도가 한 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한매 그렇게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관하고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한매라는 거 서서히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매도 친주주 세력들은 2차 전지를 조금 더 아래로 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은 사야 될 때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로서의 어떤 매수를 했다는 거니까 더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공매도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한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만은 공매도 물량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현재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보통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상승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네, 그다음에 계속 에코프로 매수가 BM, 들어오고 있어요. 예, 좀 특이하게 이게 들어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좀 의아하다. 그러나 이거 공매도 한매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금 관찰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격대라면은 살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수 그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보면은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많고 오히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좀 싸다 이렇게 공매도 한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외국인들은 꼭 매수를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은 또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해지용으로도 매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현재는 공매도 물량이 오늘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새로운 세력들의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또 공매도 세력은 또 급한 마음에 또 환매를 해야 되는 이게 그럼 결국 또 긍정적인 주가의 상승 요소가 되진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공매도 친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현재 약간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할 때만 한매가 들어오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여기서 거의 공매도가 다 매수해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수익률이 벌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120만에서 1조 4천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뭐 몇 조 단위 되잖아요. 그게 마음이 느긋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안 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기들은 아직도 고평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다 안 좋다고 아니까 1분기 정도, 2분기 정도,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2분기 정도 약간 실적이 턴되는 그런 것을 시장에서 보여줄 때만 좀 상승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잠깐 기술적인 반도체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이쪽에 풍선 효과로 좀 상승했지 않았나.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은 적어도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나서부터 그렇죠. 1분기 일어날 때 것이다. 실적을 뭔가 조금 보여줘야 된다. 현재 2차 전지도 이렇게 차발하게 됩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좋게 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PNT, 뭐 포스코, 엔텍, 포스코 부추엠 또 이런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는 경우는 진짜 실적을 안 좋게 볼 때만 저렇게 나타나고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 보인다 이런 경우는 지금 차별화되면서 현재 2차 전지도 가고 상승, 하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도 좀 볼까요?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 좀 사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어제 나왔죠. 네, 그리고 오늘도 어떻습니까? 주가 흐름이?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보통 1% 정도 하락인데. 한국 증시는 어떤 섹터가 치고 나가면 어떤 섹터가 또 하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에서 펀드라든지 자금이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다른 섹터에서 강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4분기 다 발표 났다 보고 현재 외국인들이 반도체는 주도한다 보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것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올해 실적이 턴되는 거 보고 자기들은 계속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물린 분들은 아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신규 매수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하이닉스 역시 여기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저는 올해 15만 원 넘어간다 봅니다. 월봉을 보면은 월봉 여기를 넘어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대표님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분간 가지고 있어도 된다. 추가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부품주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좀 공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너무 행보가 길면은 잘 상승이 안 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종목 수도 한 100종목 이상 되기 때문에 항상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홀딩하고 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아니다 생각하면 손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워낙 길게 움직이기 때문에 잘못 고점에서 물리면은 23년 기다려도 또 상승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신중히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상 그 2차 전지지를 개인들이 좀 팔고 그걸로 좀 반도체 쪽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진 2차 전지를 팔아서 오를 만큼 오른 또 반도체 쪽에 가서 물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품주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품주. 예, 부품주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예, 대형주는 전혀 중소형주는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부품주는 아직 제가 볼 때는 계산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에 비해서 고평가되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을 딱 증명승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거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그냥 바로 본주를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같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지만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의 2배를 추정하기 때문에 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저번처럼 금방 2650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 여기서 수익률이 한 20% 되기 때문에 좀 마음 급한 분들은 그냥 일부 좀 매도해도 되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현재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꽃 중에 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매주 그 상승 예상되는 그 종목들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없으시다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항상 종목을 찾을 때 안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흔들면은 그 종목들이 자리를 아차하는 순간 손실을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차트를 돌려보니까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살만한 게. 살만한 게. 예, 그래서 역배열돼 있기 때문에 그 종목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 샀을 때 아차하면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저도 좀 종목을 홀딩을 잘 안 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PD가 예. 그 우리 대입장 선생님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해서 저 뭐죠? 강남자리에서 산 주식이 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질문을 좀 했는데 예, 한번 좀 보죠. 파이오링크? 예. 이게 아마 대입장 선생님 방송을 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자신은 강남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예, 보통 이렇게 어떤 종목이 21선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춥니다. 그래서 멈추고 이렇게 상승하려 할 때 여기서 종목이 이평선들이 3개 정도, 4개 정도 모였을 때 거래 압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거래량이 죽었을 때 똑 들어가서 여기서 한 10%, 15% 이렇게 수익 내는 기법인데 손절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수급을 보고 거래량이 일자별에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 보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19,000주, 10,000주 이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한 10%, 15% 수익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현재 수익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한 12,000원 근처에 좀 일부 매도하고 13,000원까지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또 본전으로 던진다 생각하고 길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은. 잘한 경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수익 나면은 PD가 공부 제대로 했군요. 예, 나면은 저 커피 한 잔 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좀 그 요새 그 관심주로서 급등주를 예. 들고 있으신 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상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스트 소프트인데 이런 급등주 매도 시점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매도의 기법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입장은 한국 최초로 실전 공매도 책을 썼습니다. 공매도에 제가 이론과 실전엔 대목의 1등이다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는 1등이다. 우리 대입장 선생님의 개인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현재 공매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가 원래 4개 있었는데 3개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네 개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 종목이 뭐 온 디바이스 뭐 이렇게 일수로 이렇게 된 차트가 만들어졌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기관하고 외국인 약간 수급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수급을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부 성공했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볼 때는 5일선이 11선 되돌아갈 때 매도 아니면은 종가상 5일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좀 일부 수익 실현하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률이 뭐 50% 100% 더 날 수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오늘 8%대 급락이 나와서 그것도 상승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고점에 물릴까 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은 매수가 매수를 부릅니다. 왼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큰 세력들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기도 하고 개인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경험적으로 이 5천 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 간 종목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추격 매수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한번 성공했다 하면은 중간에 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성공했다면은 적어도 이렇게 오늘 종가상 5일선을 깨면 일부 정리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보유라면은 수익 났다 하면은 5일선이 11선 되돌아갈 때 매도. 그리고 종가상 5일선을 깰 때 매도.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점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이러한 방식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하여튼 저런 수익이 난 분들이라면 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시겠지만 더 나은, 더 높은 그 수익을 기대하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입장 선생님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